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변할까? 최근 74세 박영순 어르신은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 시세를 살펴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집값도 또 들썩인다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거요? 실제로 이번 대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니어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정책은 곧 노후 자산 안정성과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부동산 정책의 핵심 기조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첫째, 인위적 가격 억제보다는 시장 안정 중심으로 방향이 바뀝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직전 방송 인터뷰에서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계속 올랐던 자산이며 시장 안정이 목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전 정부들처럼 강력한 규제를 통해 집값을 억누르는 방식보다는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하지 않도록 균형을 잡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시장의 급변을 막고 시니어 세대가 보유한 자산의 가치를 지키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둘째, 금리 정책도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한국은행은 0%대 경제 성장률에 직면하며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돌아섰습니다. 이미 올해 2차례 인하가 이루어졌고 추가 인하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주택 구매 부담이 줄어들고 부동산 수요도 일정 부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과도한 대출 확장은 시니어층에게 또 다른 위험이 될 수 있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셋째, 재정 확대와 부동산 자산 상승 우려도 병행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20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며 경기 부양 의지를 보였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을 풀면 유동성이 확대되고 이는 다시 실물 자산인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2020-2021년 코로나 기간 중 대규모 재정 확대가 부동산 급등을 불러온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같은 흐름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넷째, 수도권 일부 지역은 여전히 안정적 투자처로 평가됩니다.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69세 최명자 할머니는 손주들의 신혼집 문제로 최근 판교, 광교, 하남, 동탄 등 수도권 주요 지역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강남권과의 접근성이 좋은 신도시들은 앞으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 수요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김포, 검단, 파주 등 외곽 신도시는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상승 여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시니어 세대가 가장 유의해야 할 점 안정적 현금 흐름 확보. 부동산 정책 변화가 반복될수록 시니어 세대의 최우선 과제는 거주 안정성과 현금 흐름 확보입니다. 집값이 오르거나 내리는 것보다 중요한 건 100세 시대의 노후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은퇴 후에는 굳이 새로 투자하거나 고위험 부동산을 매수하기보다는 기존 주택을 활용한 주택연금, 월세 전환, 다운사이징 전략 등이 보다 현실적이고 안정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변할까? 최근 74세 박영순 어르신은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 시세를 살펴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집값도 또 들썩인다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거요? 실제로 이번 대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니어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정책은 곧 노후 자산 안정성과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부동산 정책의 핵심 기조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첫째, 인위적 가격 억제보다는 시장 안정 중심으로 방향이 바뀝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직전 방송 인터뷰에서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계속 올랐던 자산이며 시장 안정이 목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전 정부들처럼 강력한 규제를 통해 집값을 억누르는 방식보다는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하지 않도록 균형을 잡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시장의 급변을 막고 시니어 세대가 보유한 자산의 가치를 지키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둘째, 금리 정책도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한국은행은 0%대 경제 성장률에 직면하며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돌아섰습니다. 이미 올해 2차례 인하가 이루어졌고 추가 인하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주택 구매 부담이 줄어들고 부동산 수요도 일정 부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과도한 대출 확장은 시니어층에게 또 다른 위험이 될 수 있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셋째, 재정 확대와 부동산 자산 상승 우려도 병행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20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며 경기 부양 의지를 보였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을 풀면 유동성이 확대되고 이는 다시 실물 자산인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2020-2021년 코로나 기간 중 대규모 재정 확대가 부동산 급등을 불러온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같은 흐름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넷째, 수도권 일부 지역은 여전히 안정적 투자처로 평가됩니다.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69세 최명자 할머니는 손주들의 신혼집 문제로 최근 판교, 광교, 하남, 동탄 등 수도권 주요 지역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강남권과의 접근성이 좋은 신도시들은 앞으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 수요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김포, 검단, 파주 등 외곽 신도시는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상승 여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시니어 세대가 가장 유의해야 할 점 안정적 현금 흐름 확보. 부동산 정책 변화가 반복될수록 시니어 세대의 최우선 과제는 거주 안정성과 현금 흐름 확보입니다. 집값이 오르거나 내리는 것보다 중요한 건 100세 시대의 노후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은퇴 후에는 굳이 새로 투자하거나 고위험 부동산을 매수하기보다는 기존 주택을 활용한 주택연금, 월세 전환, 다운사이징 전략 등이 보다 현실적이고 안정적입니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공약 핵심 정리 시니어가 꼭 알아야 할 변화 포인트.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71세 김선자 할머니는 최근 부동산 뉴스를 들으며 손주와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번 대통령 바뀌고 나면 우리 집값이 또 변하는 거 아니냐? 사실 부동산 정책은 이렇게 시니어 세대의 노후 자산과 직결되는 만큼 변화 내용을 미리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고품질 공공임대 확대 시니어 주거 안정성이 강화된다. 과거에는 공공임대주택 하면 저렴하지만 낙후된 곳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고품질 공공임대라는 개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산층 이하 소득계층도 주거비 부담 없이 살 수 있도록 소득 대비 30% 수준으로 임대료를 제한하는 부담 가능 주택 어포더블 하우징 도입이 예고됩니다. 예를 들어 은평구에 사는 68세 김영자 할머니가 한 달 300만 원을 연금임 대소득으로 걸 경우 월세 90만 원 이하에서 거주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둘째, 민간 리츠 활용보다 안정적 공급 확대 시도. 이번 정부는 민간 리츠 REITs, 부동산 투자회사를 활용해 고품질 임대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민간 자본이 공공임대에 유입되어 품질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시니어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더 넓어지는 셈입니다. 셋째, 전세 사기 예방책 본격 도입, 노후 전세 리스크 완화. 최근 문제가 많았던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임대인 정보 사전 조회 제도와 전세 보증금 상한선 설정, 임대인 인센티브 제도 등이 도입됩니다. 서울 중랑구에 거주하는 72세 김태수 어르신도 혹시 자녀들이 전세 피해 당할까 걱정했는데 임대인 정보 확인이 쉬워진다니 안심된다고 말합니다. 넷째, GTX 교통망 확대 공약 그러나 과잉 투자 우려도 존재. GTX AC 노선은 조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DF 노선까지 장기 계획으로 추진됩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외곽도 서울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인구 감소 시기와 겹치며 과잉 투자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동구에 거주하는 70세 박종우 어르신은 GTX가 개통돼도 10년 후면 내가 전철 탈 일이 줄어들 텐데 이 많은 돈을 들여야 하나? 라고 말합니다. 전문가들도 현재 진행 중인 노선까지만 추진하고 이후는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다섯째, 세금 금융 정책은 큰 변화 없이 유지. 종합부동산세 등 기존 부동산 세제는 현행 유지, 논란 많았던 국토세는 폐기 방침을 밝혔습니다. 대신 중장기적으로 금융 지원 방안이 일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시니어가 준비해야 할 행동 전략. 이번 부동산 정책 변화에서 시니어 세대가 유념해야 할 핵심은 보수적 현금 흐름, 유지와 거주 안정성 확보입니다. 특히 무리한 투자보다는 기존 주택을 활용한 주택연금 적극 검토. 거주 환경을 바꾼다면 의료 접근성, 교통, 생활 편의시설, 사회적 관계망이 확보된 곳으로 신중히 선택. 부동산 가격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소득 흐름 관리에 집중. 이재명 정부 부동산 공약 후속 정리 시니어를 위한 실제 대비 전략.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72세 김종훈 어르신은 최근 친구들과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부가 새로 바뀌었는데 세금이 또 오르는 건 아닌가? 은퇴하고 집 한 채 남았는데 걱정이네.
이처럼 부동산 정책 변화는 시니어들의 노후 재산과 직결됩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유지 시니어 재건축 이익 제한. 정부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소위 제초안을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에 대해 일정 부분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강남구 잠실에 거주하는 69세 박영자 할머니도 혹시 우리 아파트 재건축해서 노후자금 마련할 수 있을까 했는데 세금이 워낙 많이 빠져나간다고 하니 고민이 커졌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는 시니어 입장에서 재건축 투자 기대를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취득세 부담 완화 검토 주택 이동 수요의 숨통. 일부 시니어층은 은퇴 후 다운사이징을 고민합니다. 이번 정부는 이 과정에서 취득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용인에서 84위 아파트를 매도하고 고양시 덕양구의 59위 아파트로 이사하려는 74세 이정숙 어르신은 취득세가 부담이 돼 망설였는데 완화된다면 마음이 좀 놓일 것 같다고 말합니다. 셋째, 고령자 맞춤형 복지주택 확대 시니어 특화 주거 환경 강화. 이재명 정부는 6,080 맞춤형 복지주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고령층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건축 설계 문턱 제거, 엘리베이터 설치, 응급 호출 시스템 등을 강화하고 노인 친화형 커뮤니티 조성을 병행합니다. 이로 인해 경기도 하남시에 거주하는 77세 박성자 할머니도 계단 없는 아파트가 가장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넷째,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확대 노후 금융 리스크 완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이자 변동으로 인한 불안을 줄이기 위해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은퇴 시점 이후에는 대부분 대출을 줄이는 것이 안정적이지만 자녀 증여나 노후 대비 금융 전략을 세울 때 참고할 만한 변화입니다. 다섯째, 공공주도 공급 중심 정부 주도형 주택시장 조정. 앞으로 신규 공급의 상당 부분을 공공이 주도하겠다는 방침이 확정적입니다. 이는 기존의 민간주도 개발 중심에서 벗어나 공공 공급 비율을 높여 집값 안정을 시도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신규 주택시장 흐름을 관찰하며 매입보다는 임대연금 거주 안정 중심의 전략이 시니어에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의 행동 전략 지금부터 이렇게 준비하세요. 현재 73세인 서울 도봉구에 거주하는 박윤식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보다 노후에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는 게 목표야. 이를 토대로 시니어 세대가 준비해야 할 실질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건축 기대보다는 현 거주지 장기 거주 안정화 우선 고려. 다운사이징 시 취득세 이전 비용 변화 모니터링. 고령자 복지주택 분양 및 임대제도 관심 갖기. 자산은 부동산보다는 현금 흐름 관리와 의료 접근성 중심으로 이동. 불필요한 대출 확대는 지양, 필요시에는 장기 고정금리 활용. 시니어를 위한 이재명 정부 부동산 공약 정리. 지방과 서울, 어디에 기회가 있을까? 경북 구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재용 어르신은 최근 딸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는 몇십억인데 내가 물려받은 시골 부모님 집 한 채는 팔리지도 않고 세금만 걱정이야. 이처럼 서울과 지방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시니어 관점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울은 과열 억제, 지방은 부양책 필요성 부상. 정부 출범 이후 시장에서는 이런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서초처럼 가격이 과열된 지역은 규제를 유지하거나 보완하되 지방과 경기 남부처럼 침체된 시장에는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예를 들어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68세 박윤자 할머니는 내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시골 주택이 있는데 주택수에 들어가서 세금만 늘어나고 팔리지도 않아 고민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시골주택, 농가주택, 오래된 저가 주택 등은 현재 주택수 규제에 포함되어 실질적인 부담만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일부 인식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개선책은 논의 중입니다. 고령층 부담 완화 위한 금액 기준 보유세 개편 요구.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74세 김용호 어르신은 1주택인데도 집값이 올라 보유세가 너무 무겁다고 말합니다. 현재의 보유세 체계는 주택수 기준으로 부과되는 부분이 많아 고령층 1주택자에게도 부담이 큽니다. 시니어 입장에서는 고가 1주택과 지방 저가 다주택을 구분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세밀한 정책이 절실합니다. 공공임대 확대는 긍정적 노후 안정성 보장. 이재명 정부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추진합니다.
단순히 저소득층만이 아닌 은퇴 후 안정적 거주가 필요한 시니어층에게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고양시 덕양구에 사는 72세 유선자 할머니는 이제 아파트 넓게 살 필요 없고 관리 잘 되는 임대주택이 오히려 더 편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GTX 신규 노선 신중론 시니어에겐 교통 접근성이 더 중요. 새 정부가 추진 중인 GTX DF 노선 추가는 논란이 많습니다. 인구 감소, 고령화 속도, 자율주행차 확산을 고려할 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신규 교통망 확장은 시니어 세대의 직접적 수혜와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69세 이춘복 어르신은 지하철이 가까운 지금 집이 제일 편하고 먼데 가는 건 힘들어 못 다닌다고 합니다.